안녕하세요. 저는 여수에서 크로바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김인숙 중개사라고 합니다. 저는 컴퓨터 학원을 5년 정도 했었고요. 장모갈비라는 갈비집을 20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제 3의 직업으로 선택한 게 공인중개사였으며 지금 4년 6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컴퓨터 학원을 했었는데 한 20, 30명의 아이들과 20, 30대의 컴퓨터 있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내 목소리가 1년 내내 쉬어서 그렇게 도저히 이거는 계속 할 수 없겠다 해서 그만뒀고요. 식당을 해보면 돈을 번다더라 라고 해서 식당에 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작정 식당으로 뛰어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5년만 하자라고 생각했던 게 19년 3개월 동안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 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끼 장사를 다 하는 식당이었거든요. 아침 6시 출근해서 저녁 10시까지. 이게 내 천직이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었어요. 이렇게 19년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식당 하면서 그래도 딸 둘 열심히 공부 가르치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으니까 저로서는 내 젊은 그 고생이 하나도 아깝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잠깐만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면 일할 사람을 대신 들여놓고 나가야 되고, 시장을 보거나 아침 장사는 오로지 저 혼자의 몫이기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공인중개사 일을 시작하면서 전국 어디에 가든 핸드폰만 터지면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식당도 행복했지만 이렇게 좋은 직업이 있다냐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행복했어요.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모든 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임대차나 매매를 할 뿐만 아니라 사고 파는 일은 50%, 그리고 50%가 그냥 궁금한 거, 증여나 상속,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 세무사들이 해야 될 일, 법무사분들이 해야 될 일도 저희가 가장 가까이에서 상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인들이 법무사나 회계사한테 전화하기는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중개사 사무실은 전화번호 크게 걸어놓고 곳곳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가볍게 편하게 전화해서 여쭤봅니다. 은행의 대출 업무까지도,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서류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까지도 심지어는 저희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전화 한 통으로 누구나 쉽게 편리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전화하는 것 같아요. 옆집 언니 같은 그런? 네, 그렇습니다. 예. 어쩔 때는 아줌마 이러고 전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네.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하게 된 게 뭔가 몸을 안 쓰고 머리를 쓸 수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20년 전에 내가 새들어 들어갔던 가게가 한 시가로 1억 5천 정도 됐어요. 20년 후에 그게 한 15억 정도의 시가가 되더라고요.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한 나보다 가만히 있는 그 가게가 월세는 월세대로 나한테 받고 부동산 차익이 10억 이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만히 있는 부동산이 나보다 돈을 더 버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수에는 학원이 없더라고요. 근데 순천은 매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나는 식당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인터넷 강의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2시간씩 배구를 했었어요. 생활체육 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가게 하고 있는 동네 통장 20년 넘게 통장을 하고 있고요. 주일은 거의 아침에 가면 저녁까지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요. 토요일 밤까지 식당은 장사를 해야 됐고, 또 의용소방대 봉사활동도 하고, 활동하는 건 많은데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됐고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시험 채점하고 엉엉 울었어요. 그 책들이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관에 다 갖다 버렸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하려고 보니까 책꽂이에 꽂아놓을 부동산 서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 후회했습니다. 중개사를 하면서 뿌듯했어요.
1, 2년 동안에는 뿌듯했다라기보다는 겁도 없이 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일이니까. 그리고 하나하나 중개될 때마다 그냥 너무 좋아서, 또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2년이 지나니까 나를 통해서 건물을 샀던 분들이, 나를 통해서 땅을 샀던 분들이, 아파트를 샀던 분들이 다시 저한테 내놓게 되고, 또 그분들이 차익을 남기고 또 팔면서 좋아하시고, 저 또한 그로 인해서 내 고객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업성이 확장돼 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보람되고 뿌듯하게 느꼈고요. 건물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대해요. 매도와 매수 사이에서 적절하게 내가 협의를 해주고, 또 두 분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또 조율을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유 나 진짜 못하겠다 하고 중개사 오픈하고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과정을 내가 겪고 노하우가 생기고, 또 이렇게 장사해오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해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려운 것들을 긁어주고, 또 필요한 분들을 채워주고, 이분은 매수는 해달라 그러는데 매도는 안 해준다 그러면 내가 중개보수비를 조금 덜 받았다 생각하고 제가 해드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보다 그 비용이 저는 더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일은 진행할 수 있었어요. 또는 저는 모르고 경매받은 아파트를 매매를 했는데 그 아파트 살던 분이 자살을 했었나 봐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던 분이 뒤에 우편물이 오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는데, 더군다나 그걸 살던 분한테 내가 그 물건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경매받은 분한테 물건을 받다 보니까 그 집에 누가 살았는지는 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이제 제 지인이었고, 또 그런 걸 조금 이해는 해줄 만한 분이셔서, 돌아가신 분이 집에서 자살을 했는지, 예를 들면 차에서 자살을 했는지 밖에서 자살을 했는지 일부러 안 알아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끝을 냈어요. 예, 혹시나 더 알아봐서 집에서 했다 그러면 더 찝찝할 것 같아서 그분이 그냥 거기서 수독을 하셨어요. 저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분이 거기서 더 알아봐가지고 찝찝하면 그걸 팔아야 되는데, 저는 그 사실을 알고는 이제 팔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분한테 또 매매를 해서 그 과정을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거기서 접고 생활을 하기로 하셨어요. 저한테는 참 감사한 거였죠. 중개사들한테 양심을 붓고 시청이나 아니면은 세무서에 민원을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개사들도 많습니다. 저희는 중개사비 100만 원 받지만 저희 때문에 사신 분들은 1억을 벌고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가운데서 힘들게 하는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은데, 그 100만 원에 대해서만 크게 생각을 하셔요. 내가 사들인 거 2년 만에 예를 들어 1억을 벌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매정하게 그럴 때는 조금 속상하기도 해요. 또는 10억이 넘는 건물을 금액 출하에까지 공동중개하면서 다 했거든요. 금액도 다 깎고 언제 계약하기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매수자분이 도려는 마음에가 안 든다고 안 하시겠대요. 근데 한 달 뒤에 그 건물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매수자가 그 건물을 산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한테 전화했더니 매도자 아는 분이 오셔갖고 우리 아는 분이 이거 건물을 사고 싶은데 팔면 어떻겠냐 해갖고, 본인은 그분이 그 매수자인지 모르고 거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중개사 뒤통수를 친 거죠. 그때 진짜 속상했습니다. 근데 중개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주기 때문에 같이 공유해주고, 진짜 그런 손님 만나면 힘들어 라고 해주기 때문에 수다를 떨고 나면 스트레스가 다 풀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위장병이 오신 경우도 있고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폐업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신 분들도 계셔요.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 원래 제일 힘든 법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은 저는 고려해야 될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방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가 나왔는데 주택지로 토지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북향이에요. 그러면 저는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택지,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일조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여름에 시원한 집이 겨울에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남양집을 권하고 싶고요. 땅은 첫째가 도로,
그리고 둘째가 용도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 길이 없으면 건축 허가가 안 되는 땅이고요. 특히 맹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도로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고요. 그냥 땅이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땅이라는 거는 중심 상업지가 있고, 예를 들어서 계획관리지가 있고, 자연녹지가 있고,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이렇게 용도가 다 지정이 돼 있어요. 중심 상업지역은 100평의 땅에 90평의 건물을 앉힐 수가 있고요. 자연녹지에는 100평의 땅에 20평밖에 못 앉혀요. 그러다 보니까 용도 지역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땅의 값이 매겨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내에 있는 땅들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50% 이상의 건폐율이 나오는 땅들이고요. 시골에 있는 땅들은 계획관리지역이 이제 40%, 자연녹지나 생산관리, 생산녹지, 이런 보존녹지, 보존관리 이런 땅들은 최대가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100평의 땅을 사면 20평밖에 집을 못 짓기 때문에 활용도가 없어요. 그래도 150평은 사야 30평의 집을 앉힐 수가 있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버스 도로가에 있다고 해서 다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게 농업진흥구역이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농후가 주택 아니면 수산업, 축산업 이런 관련된 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중개사비 아깝다고 중개사 통해서 거래 안 하고 지인들끼리 버스도로 옆에 차대기 좋으니까 라고 딱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시세의 2배로 산 경우도 많고 하고자 하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는 자연 녹지를 할지라도 경지 정리가 되어 있는 땅들은 토지 이용 계획에 용도 제한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가 안 나와요. 도로가 있어도.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땅이라는 거는 큰 돈을 주고 샀는데 물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헐값이 다시 팔면 너무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나고 이러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라고 싶습니다. 제가 부동산 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 토지 같은 경우는 한 5년 새에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고요. 아파트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보는데 그 2배 가까이 오른 게 근 6개월, 1년 안에 거의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거의 2, 3년 전 상태로 회귀된 상황이고요. 공급이 많아지고 올해 4,000세대 정도의 입주가 시작이 되면서 아파트의 거품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아파트 한 채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이 매수 타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부동산 조정 지역이 여수, 순천, 광양이 해제가 된다면 이 금액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는 않고 조금씩 다시 상향이 될 걸로 보기 때문에 집을 한 채 갖고자 하시는 분은 지금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힘들게 식당 하면서 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나이 46에 제가 도전을 했는데 46에 뭔가 새로운 걸 도전하고 공부한다는 게 내 스스로에게 너무 뿌듯했어요. 지금 공인중개사는 너무나 제게 행복지수, 만족감을 100% 안겨다주는 직업이고요. 어떤 직업이든 힘든 점은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결코 편한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내게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내게 어쨌든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방법들을 터득해 가면서 조금 더 중개가 쉬워지고 또 내가 전문성이 길러져 가면서 초창기에 내가 몰라서 중개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내가 이러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라고 말씀해 줄 수 있어서 지금은 내가 공인중개사를 앞으로 5년, 10년, 15년 해 나가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은 생깁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기꺼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가르쳐드리고 또는 언제든지 전화해도 좋다라고 친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는 초보 중개사님들은 내가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잘하지도 않지만 내가 겪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제게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사례들을 통해서 제가 또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사는 가운데서 어쨌든 간에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매도나 매수편에서 어쨌든 일을 보는 분인데 적대감을 갖거나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불신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중개사는 누구보다도 계약이 깔끔하게 진행이 되고 원활하게 마지막 잔금 등기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매도 매수뿐만 아니라 중개사부터도 일이 그렇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믿고 신뢰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뭐 어떠한 뭐 개발계획 10년 여수시 개발계획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일반인들이 내 집을 사고 팔고 땅을 사고 팔고 가게를 얻고 또는 가게를 내놓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속속들이 케이스별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내가 느꼈던 것들 그리고 내가 장사하면서 그리고 가게를 통해서 내가 그 장사 노하우나 아니면은 가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권의 분석, 권리금의 형성, 임대차는 어떤 업종은 어떤 자리가 좋고 어떤 업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내 가게가 굳이 좋은 상권이 아니라 한다면 저렴한 임대료를 가지고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 등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여러분들의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끔 저도 나름 공부하고 현실적인 부분들을 많이 조언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 해봐가지고 나에게 공인중개사란 행복감 그 자체이며 자부심이다.